네, 과연 우리 증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의 전망, 긴급 진단을 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허재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중요한 것이 FOMC 결과 시장의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일 텐데 어떻게 보셨고 앞으로 이에 따라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전반적으로는 좀 중립적이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 매파적인 생각을 좀 자제하려는 그런 분위기들을 많이 좀 연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나 달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피크 냄새가 살짝은 좀 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밸류에이션으로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기는 쉽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더 높아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것이다. 실적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었고 그렇다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라든지 횟수 같은 경우에는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세요? 네, 저희도 뭐 사실 많이 틀렸죠. 네, 한 여름부터 해서 한 2번, 3번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네, 다 그렇죠 뭐. 지금은 한 4분기에 한 회 정도 이렇게 인상폭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물가가 3개월 연속으로 지금 예상치를 상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심리가 바뀌기 위해서는 또 한 2번, 3번의 물가 지표가 조금 꺾인 것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름 이후가 되어야 재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 디펜던스 이 경제 지표를 확인하면서 또 금리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봐야 한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여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2차 세미나를 갖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이전에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지금 어떤 결과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 세제 문제가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워낙 선거 결과에 따라서 좀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약간 그 오늘 또 뉴스에 셀온 뉴스라는 정치 격언처럼 네. 팔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 그 은행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규제가 없어도 이런 어떤 정책이 없어도 배당을 늘려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관심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처럼 이렇게 뉴스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큰 경우에는 오히려 좀 재차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은 물론 가져야 되겠지만 프로그램과 별도로 관련돼서 뭐 금융주라든지 자동차들이 실적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1분기 실적도 지금 계속해서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뭐 통화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앞서서 실적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주목을 하고 계신 뭐 업종이라든지 종목군들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이익이 크게 늘어난 산업들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익의 상태가 기대감이 낮았기 때문에 좋은 건 맞습니다만은 이게 확산되어 있지는 좀 못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이익이 늘어난 업종 중에 대표적인 게 운송, 조선, 네. 그다음에 그 필수 소비재들, 그다음에 유틸리티, 이 전력과 관련된 이런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을 걸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보면 자동차, 은행, 증권 이런 업종들도 최근 한 달 동안 실적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업종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업종이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수출주 아니겠습니까? 수출 데이터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수출이 좋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또 나중에 배당을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된다라고 맞아요.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1, 2월 달에 좀 잠잠했던 수출들이 계속해서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수출주들 중심으로 해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수출 쪽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가져볼 만한 부분은 바로 화장품하고 예. 조선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과 조선을 또 유망하게 보고 계시다. 수출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수출에 중요한 것이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크게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1,381원대에서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환율 전망하기가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도 보고 계십니까? 예, 그 환율 전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맞아요. 예. 이번에 FOMC 결과를 보면 달러가 더 강해지기는 좀 쉽진 않아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나 달러의 상단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저희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 뚫고 올라가서 안착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은 1월에서 3월에서 나타난 실적이고요. 아마 4월 달 들어서 환율이 올라간 효과들은 2분기 실적의 발표가 반영이 될 텐데, 아무래도 자동차라든지 뭐 기계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다음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환율 효과도 조금 더 같이 늘어난 부분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기계는 환율 효과를 더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또 일본 기업들과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의 엔화 가치도 요즘에 너무나 급격하게 약세를 보였잖아요. 얼마 전에는 달러엔이 160엔 네. 터치를 했다. 당국 개입이 나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또 하락을 했고 FOMC 이후에도 또 157엔대에서 154엔대로 급격하게 내려오기도 했었는데 엔화 가치의 움직임은 일단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거의 피크에 다가섰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엔화가 약해서 사실 성장률이나 물가가 좋아질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정책들 용인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일부 지표들이 최근 들어서 제조업 지표들이 좀 약간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약세에 대한 부작용이 그러니까 수입 가격이 상승한 데 네. 따른 제조업 경기의 어떤 부진이 약간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엔화를 더 세게 약세로 가는 정책들은 이제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서로 이제 엇갈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엔저가 더 심해지진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우리의 또 지수의 움직임은 어떨 것으로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FOMC를 전후로 계속해서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좀 주식시장은 좀 중립적인 약간 지난 3월 말 이후에 어떤 박스권에서 벗어나기는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하단도 좀 막혀 있고 약간 상단도 좀 막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빠질수록 주식을 조금 담는 전략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지금 수출과 밸류업 이 두 축으로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밸류업과 수출의 공통 분모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나 기계나 이런 업종들은 충분히 그 관심을 가져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주와 밸류업 두 축, 여기에 공통 분모인 반도체, 자동차, 기계 쪽을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저점을 찍고 약간은 올라왔잖아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는 또 가져봐도 좋을까요? 사실 작년부터 계속해서 기대를 가져봤지만 실망을 했었잖아요. 사실 중국 경기 네. 측면에서는 여전히 크게 좋을 만한 개선될 만한 요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 주식시장도 최근 들어서 중국형 밸류업 프로그램 비슷한 거를 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더 밀려서 예를 들면 또 우량한 주식들이 크게 밀릴 만한 리스크들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외국인 투자가들과 국내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약간 뭐 직접적인 수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간접적인 수혜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허재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